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IT 업계 이제 요새 임금 호황기예요. 그러니까 개발자가 작년에는 호황기였는데 IT 업계 쪽에 이제 뭐 FOMC에서 계속 이제 금리를 올리고 막 이런 문제가 많이 생기면서 막 빅테크의 이제 주식이 막 떨어지면서 한국에도 많은 여파가 있죠. 금리가 많이 오르면서 이제 뭐 인플레이션 때문이라고 하긴 하는데 사실 이제 개발자 이제 임금까지 떨어져 버리는 거죠. 이런 상황이 많이 생겨요. 그래서 트위터나 아마존이나 지금 넷플릭스, 디즈니, 메타까지 막 신규 채용문까지도 좀 닫고 해고하고 인력을 감축한다든지, 국내에서는 네이버 같은 경우는 원래는 1000명 정도 매년 뽑았는데 500명 정도로 감축하고, 카카오는 원래 두 자릿수 채용을 했었는데 그것도 그러니까 세 자릿수 채용을 하다가 두 자릿수로 올해는 감축을 하고, 부서별로 감축을 하고, 그 와중에서도 이제 내가 뽑고 싶은 그런 부서들만, 꼭 필요한 부서들만 하게끔 요새 이렇게 조정이 됐다고 해요. 그러니까 자세한 거는 기사를 보시면 더 정확하게 나와 있고, 근데 이런 현상들이 많이 생기는 이유가,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경제는 한번 리셋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경제 위기가 오면 살아남는 기업은 살아남고, 그렇지 않은 기업들은 그냥 망하는 게 맞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모두 잘 살면 참 좋겠지만, 그거는 유토피아적 상상이고, 냉정하게 봤을 때 진짜 우리 동네에 진짜 맛없는 집이 있다고 해요. 뭐 보쌈을 시켰는데 막 정말 냄새 나고 막 비린내 나고 이런 집인데, 불쌍하다고 그 사람이 살아남아야 된다. 불쌍하니까 정부에서 그 사람들한테 진짜 맛집 사장님한테 돈을 뺏어 가지고 그 사장님을 지원해주고, 이런 게 맞을까요? 맛집 사장님은 더 부자가 되는 게 맞아요. 가장 큰 문제는 소비자들이 냉정해서 그게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렇게 경제가 안 좋아질 때 결국에는 맛집도 힘들죠. 사람들이 소비를 더 절약을 할 테지만 애초에 그 전에 맛 없는 집이 망해요. 근데 제가 많이 느낀 게, 이제 뭐 예를 들면 백화점에 있는 뭐 쇼핑몰이라든지 뭐 거기 맛집이라든지 이런 데를 가보면 느끼는 게, 평균치가 높은 데는, 또는 상권이 센 데는 좀 허접한 데가 빨리 망해요. 그래서 맛있는 집 몇 개가 계속 이렇게 오래 버티고, 그런 데는 그 경쟁에서 살아남으면서 점점 더 맛있어지고 서비스도 좋아지고 고객 감동의 실현이 더 잘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혹한기가 올 수밖에 없는 거죠, 앞으로. 그러니까 IT 업계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가 준비를 좀 더 철저하게 해야 돼요. 물론 이제 한 명의 개발자가 뭐 엄청난 타격을 입는데, 이러기에는 IT 업계 인력이 부족한 게 일반적이에요. 근데 이제 그런 차이는 있겠죠. 예전이라면 한 5천만 원 받을 사람이 뭐 4천밖에 못 받는다든지, 이런 현상은 그 당분간은 생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IT 업계 투자 자체가 굳는다는 건 그 투자금이 결국에는 개발자의 고용으로 이어지는데, 그런 게 연결성이 확실히 떨어지고 하다 보니까 이런 글로벌 기업들도 되게 힘들어지는 거란 말이죠. 스타트업은 더 힘들죠. 더 굳어버리니까. 상황이 되게 힘든데 스타트업에 돈을 투자하는 그 투자자들이 많을 수가 없잖아요. 그런 것처럼 결국엔 돈이 잘 안 돌아요. 그래서 요즘 시장의 특징은, 우리 회사에 진짜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면 투자를 하는 스타일의 투자가 더 많단 말이죠. 근데 이제 팀노바에서는 다행히도 5,500 이상으로 오히려 연봉이 올랐어요. 올해 초만 해도 5,000 정도로 가는 친구들이 많았는데, 올해 이제 후반기부터는 한 친구 정도 빼고는 한두 친구, 그러니까 잘 못 가도 한 5,000, 제일 못 가면 5,000, 그 좀 덜 욕심 부려서 가면은 5,300 정도, 그리고 평균적으로 5,500 이상으로 많이 가고 있거든요. 저번 주만 해도 5,800으로 한 친구, 5,500으로 두 친구 갔으니까. 그리고 그 전주엔 5,500으로 한 친구 갔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계속 요즘 이제 졸업생들이 많아지는데 5,500 이상으로 계속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팀노바가 제가 말한 비전들이 사실은 맞는 비전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성격이 좀 뭐 직설적이고, 그리고 사람들한테 호감은 아닙니다. 근데 뭐 MBTI INTP가 좀 그렇대요. 좀 인간미가 없다 그래야 되나? 애초에 딴 사람들한테 기대도 없고, 그리고 내가 제일 잘났고 막 그런 성향이래. 그래서 약간 반성을 좀 하고는 있는데, 중요한 건 결과가 잘 나오니까 내가 하는 주장이 맞을 수도 있구나라는 판단을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거 자체가 뭐 결과가 나쁘게 나오면 내가 말하거나 내가 생각한 논리들이 잘못된다고 생각하겠지만, 결과가 너무 좋고 우리 학생들이 너무 만족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 연봉으로 계속 있지도 않아요. 결국에는 대부분은 억대 연봉 간 친구들 꽤 많습니다, 생각보다.
졸업 3년, 4년 막 넘어서 억대 연봉까지 간 친구들이 생각보다 꽤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아, 내가 한 방향이 틀리지 않았구나라는 거죠. 근데 이렇게 상황이 안 좋아질 때일수록 더 진짜 실력자들은 더 인정을 받는 거예요. 왜냐면 사람들이요, 먹고 살기가 힘들어지잖아요. 많은 창업자분들이나 많은 CTO 분들이 우리 추가 인력을 뽑을 때 옛날에 이게 등 따시고 배부르고 사람들이 있잖아요. 등 따시고 배부르면 그 상대방을 볼 때 상대방의 태도나 이런 상대방의 스펙을 봐요. 근데 지금처럼 한 명을 뽑더라도 확실한 사람이 와줘야 되는 상황이 되면 그런 거 안 보고 너 뭐 할 줄 아니 되게 실용주의적으로 본단 말이죠. 그 사람이 전공자니 아니니 이런 거 막 꼬치꼬치 캐묻고 막 학점은 몇 점이니 이런 거 아무 의미 없거든, 솔직히 말해서. 진짜 찐으로 잘하는 사람 못 봐서 그래. 진짜 고졸인데도 어렸을 때부터 그냥 그거 계속 해가지고 그냥 웬만한 전공자들 쌉빠르고 박사학위자들 쌉빠른 사람들 되게 많거든, 이쪽에. 물론 이제 그런 분들도 나중에 결국에는 뭐 학사까지는 어떻게든 따는 경우를 많이 보긴 봤지만 그 전부터 실력을 인정받던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이쪽은 오타쿠가 만들어가는 분야거든요. 뭐 박사학위자 뭐 이런 것들이, 물론 박사학위자 중에도 개쩌는 사람들이 있어요, 진짜 열심히 하신 분들은. 근데 그런 사람 말고 그냥 간판만 있는 사람들도 많단 말이야. 그런데 이제 그런 것만 딱 보고 그 권위에 이제 복종해가지고 막 사람 모두 평등하다며. 근데 실제로 사람들 행동하는 거 보면 하나도 안 평등해. 그 이번에 뭐 빈쌀만 딱 오잖아. 세계 최고의 부자인 그 사람이 오니까 그 사람 경호하는데 다 소총 들고 있잖아요. 우리나라가 언제부터 세계적인 부자가 온다고 소총 들고 있어. 안 공평하다니까, 세상은. 돌아다녀 보면 알 수 있어요. 명품 매장 같은 데도 가봐. 그냥 막 이렇게 티셔츠 후드 쪼가리 대충 입고 가는 거랑 풀착장 명품 하고 가는 거랑 대하는 게 달라. 애초에 사람들 자체가 공평하게 상대방을 대하질 않는데 매장 점원만 그렇다고요? 안 그래요. 실제로 사람들이 어떤 사람을 볼 때 그 사람이 가진 그 배경을 본단 말이야. 어쨌든 이렇게 많이 글로벌 한파가 이제 개발 쪽에 오게 되면서 사실은 뭐 제가 사업적인 성공을 하는 사람은 아니에요. 왜냐면 난 전문가고, 전문가는 시장이 아무리 마녀 사냥을 하고 시장이 아무리 안 좋게 흘러가고 이렇게 부적절한 정보들이 돈다고 해도 저는 제가 딱 계산한 대로 항상 얘기를 했거든요. 만약에 3년 전에 3년 전 4년 전에 팀노바를 막 공격하고 저거는 무조건 아니야, 저기는 연봉 다 거짓말이야, 이렇게 막 교육청에 인증해도 인정을 안 하는 그런 사람들 얘기대로 그냥 갔으면 그냥 이도저도 아닌 결과가 나왔겠죠? 제가 그때부터 하나하나 이렇게 다 반박을 열심히 하기도 했는데 사실 그것도 의미가 없는 것 같고, 그 사람들은 어차피 정답이 자기 머릿속에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에게 굳이 이렇게 설득을 할 필요성을 못 느끼고 있고요, 지금은. 근데 확실한 거는 이제 여러분들 같이 이렇게 좀 중립에 서서 딱 상황을 보실 줄 아시는 분들은 결과를 보세요. 사람이라는 게 그래도 발전적인 게, 우리가 어떤 막 보면은 사람들이 다 공무원 시험 준비하면 나도 해야 될 것 같고 막 그랬잖아.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어떻게 됐어요? 공무원 시험이 생각보다 공무원 시험이 그렇게 좋은 건 아니구나. 공무원을 하고도 약 3분의 1은 3년 안에 그만두는 분들도 꽤 있구나. 공무원이라는 것도 잘 맞는 분들이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자아 성찰한단 말이야. 이게 조금 지능의 차이, 아니면은 그 사람이 가진 어떤 그 자아성찰 능력에 따라서 시간이 오래 걸린 사람이 있어요. 결국엔 여러분들에게 가장 긍정적인 영향력을 미친 거는 팀노바 같은 스타일이겠죠. 왜냐면 저는 그러거든요. 예를 들어서 3년 전에 그냥 나 그런 애들 되게 싫어하거든. 개발은 재능이 다다, 이렇게 생각하는 애들 되게 싫어하거든. 실제로 그렇게 얘기하는 그런 학생들을 내가 많이 봤거든. 내가 전문가잖아. 내가 18년 동안 그런 논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그리고 그 전에 제가 10살 때부터 했는데 학원 가면 그런 생각 갖고 개발한 형들이 존나게 많았어. 쟤는 재능이 있다 그러는데 쟤는 개뿔. 내가 그 함수를 처음에 이해하는데 얼마나 힘들어가지고 미친듯이 정말 막 그림 그려가면 선생님한테 질문 엄청 많이 하고 막 그래도 이해 안 돼가지고 내가 빡대가리라고 나 비하하면서 공부했거든. 근데 그런 노력도 한 번도 안 해본 사람들이 함수를 이해한다고 그거 하나만 가지고 그거 갖고 쟤는 똑똑하다 그러고, 포인터도 사실 초보자들한테는 되게 어려운 개념인데
그 어려운 개념이지만 한번 이해하고 포인터로 이렇게 뭐 예를 들면 아주 큰 자료형 같은 거를 서로 링크하고 보내면 한 공간에 있어서 그거 갖고 공유해서 쓰니까 훨씬 더 절약을 하면서 메모리를 사용할 수 있다. 이런 실용적인 이유를 명확하게 이해한 시점이 있어요. 이거는 각자 공부하다 보면 알게 되는데 그런 상황들에 공감을 하면 이 기술이 이래서 필요하구나. 그러면 그래서 이렇게 구성이 됐구나. 이런 생각들을 할 수가 있는데 이제 그런 것들을 전혀 해보지도 않아. 팽팽 놀아. 그런 사람들이 그런 생각들을 하면서 남들 뭐 잘 되면 쟤는 금수저니까, 쟤는 재능이 좋으니까. 저 팀노바에 제가 장담하는데 팀노바에 왔는데 존나 잘한다, 얘 진짜 천재다, 모든 과제를 쉽게 통과하는 친구 단 한 명도 못 봤어요. 진짜 다들 정말 막 새벽까지 막 공부하고, 그러니까 몰입을 할 수 있는 환경을 명확하게 만들어준 거죠. 황龍씨의 몰입도 저한테 영향을 많이 줬거든요. 그래서 그런 그 교수님의 그런 어떤 그 몰입 집중에 대해서 연구하신 분들은 그 이론들을 교육자는 다 공부를 해야 돼요. 공부를 해서 그걸 시스템화 할 수 있는 거죠. 제가 왜 이런 창업을 했냐면, 일단은 기존 내가 학원에서 강사로 하면 꽤 나쁘지 않을 거예요. 저 돈 잘 벌 자신 있거든요. 근데 중요한 거는 그것보다 훨씬 잘하고 싶지, 가장 극단적인 결과를 가지려면 내가 창업자가 돼야 되는 거죠. 시스템 설계까지 해야 되는 거야. 그런 어떤 걸 하고 싶었고, 그리고 뭐 국비지원도 사실은 뭐 하려면은, 국비지원 하면 돈 진짜 많이 벌겠죠. 팀노바가 국비지원 하는데. 그리고 돈 많이 벌 자신 있어. 근데 그렇게 설계했을 때 지금 같은 결과는 안 나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국내의 하나의 어떤 교육기관이라도 가장 극단적인 결과를 가장 극단적으로 연출을 해서 그런 최고의 어떤 엔지니어를, 저는 제가 좋아하는 거는 평범한 친구들이 그렇게 개발에 좌절하는 친구들을 다시 일으켜 세우고 고쳐서 그 사람이 가진 잠재력을 이렇게 깨워서 이렇게 고연봉자로 만드는 게 제가 제일 좋아하는 거거든요, 지금은. 근데 국비지원도 매력적이죠. 돈 많이 벌겠죠. 그거 학원들은 돈 엄청 벌어요. 부담도 안 되고, 그리고 학생들이 공짜니까 막 줄 서서 있고, 줄 서서 있겠죠. 팀노바 정도면 결과 제일 좋은데. 그런데 그렇게 지금 당장은 돈보다는 내가 더 이렇게 올라서야 될, 그리고 팀노바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팀노바에게 원하는 게 그런 쪽이라는 거죠. 우리마저 그런 걸 포기를 하게 된다면 돈에 순응하고, 물론 너무 힘들 때가 많아. 적자 날 땐 너무너무 힘들어. 사실은 너무 힘들고, 그럴 때는 좀 더 아껴 써야겠다. 근데 우리마저 포기한다면, 나마저 포기한다면 그게 과연 잘 될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한다는 거죠. 근데 어쨌든 지금 저는 뭐 돈이 많이 힘들긴 한데, 근데 그래도 뭐 아껴 쓰면 되니까 아껴 쓰더라도 결과가 너무 만족스러워요. 그러니까 사실 근데 이게 참 기업인으로서는 돈을 많이 버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야 좀 안정적으로 회사 운영하는데, 베토벤도 그랬어요. 운명이나 뭐 이런 거를 쓸 때도 좀 배고플 때 그런 이제 예술 작품이 나오는 거예요. 사람이 조금 배고프고 힘들어야 돼.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그 많은 커뮤니티에서 많은 사람들이 공격을 했던 것도 우리가 너무 결과가 좋으니까 공격한 것도 있지만, 제 인생으로 봤을 때는 하나의 시련이 아니었을까? 너무 인생이 쉽게 풀리면 또 거기에 대한 면역력이나 그 기초 체력이 길러지지 않은 상태에서 올라가는 거 아닐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그래서 조금 더 열심히 하고, 그때도 더 열심히 했어요. 그래서 오히려 너네 지금 연봉 한 3,600에 시비를 건다고? 연봉 4,100, 200에 시비를 건다고? 너네 두고 봐. 내가 연봉 더 높일 거야. 오히려 그랬기 때문에 지금 같은 정말 놀라운 결과가 나온 거거든요. 5,500 이상의 개발자들이 나오는 건데, 내년 목표는 5,500에서 5,700 사이로 꾸준히 보내는 거거든요. 올해는 사실 5,000 이상으로 갈지 몰랐는데 5,000에서 많이 간 친구는 7,000까지 많이 갔고, 그게 한 31명 정도가 그렇게 갔거든요. 근데 내년에 졸업생이 얼마나 될지 모르겠어요. 아마 20명에 30명에 중도 포기하는 친구들도 많거든요. 우리가 교육기간이 길다 보니까. 근데 중도 포기 하더라도 그런 친구들도 못하는 친구들이 아니에요. 응용 1단계 이상만 돼도 그래도 연봉 꽤 괜찮게 받는 걸로 알고 있어요.
뭐 나중에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그 공개적으로는 얘기 안 하지만 그 중도 포기하고 나가서 해보니까 잘 배워서 잘 됐다라고 이제 좋은 문자나 이런 연락 주는 친구들이 꽤 많아요. 메일 주는 친구들도 많고. 그래서 그 친구들 때문에 그래 그래도 중도 포기해서 끝까지는 못 갔지만 그래도 다행이다. 그래도 같이 공부한 게 도움이 많이 돼서 다행이다. 이런 친구들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맛에 이제 하는 건데 모르겠어요. 사실은 너무 국내 IT 교육 시장에서 한 연봉 한 4천대 정도만 보내고 국비 지원 같은 거를 해서 대중성을 좀 있게 만드는 것도 그렇게 하면은 참 돈은 많이 벌겠죠. 그쵸? 클래스 열기만 해도 다 꽉 찰 것 같긴 해요. 왜냐면 일반적으로 국비 지원이 참 이게 정부에서 세금을 하는 거라 사람들이 부담이 없어서 그 장점이 있단 말이지. 근데 이제 아직까지는 좀 더 연봉이 높고 좀 더 또 극단적인 교육을 좀 더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그 학생들의 잠재력을 더 키워줘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이런 시장에서는 제가 생각해봐도 이런 시장에서는 이렇게 지금 시장이 안 좋아질 때도 안정적인 친구들이란 말이죠. 지금 졸업생들은. 그러니까 이게 되게 국비지원 시스템이 딱 그러니까 나쁘지 않은 시스템이긴 해요. 그래서 많은 친구들에게 기회를 준다라는 느낌이지만 사실 그렇잖아요. 가방도 에르메스 같은 경우는 에르메스나 그러니까 저는 파텍 필립 이런 거에 그런 철학이 좀 되게 멋있다고 생각하는 게 파텍 필립은 이런 얘기를 해요. 당신은 시계를 소유한 게 아니라 잠깐 이 시대에 당신이 잠깐 맡아두는 겁니다. 시간이 지나면 다음 세대에 물려주세요. 그러니까 자신들이 이렇게 만든 시계에 대한 자부심이 그렇게 강한데 저도 제가 직접 교육한 친구들, 제가 한 땀 한 땀 교육해서 졸업시킨 친구들 이력서도 제가 다 봐주고 그리고 회사 선택할 때도 같이 얘기하고 그리고 그 전에 뭐 어떤 식으로 연습을 해야 되는지 그 친구에 맞는 컨설팅을 하고 이런 게 이런 파텍 필립이나 이런 어떤 나는 좀 굉장한 프라이드 갖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제가 이제 제 교육 철학이 그러다 보니까 그런 친구들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팀노바 출신이라고 하면은 그래도 이제 업계에서 좀 기본 이상 하는 그런 친구들을 만들고 싶었는데 사실 뭐 한국 사회 특성을 계산을 못한 거죠. 뭐만 잘하면 어떻게든 욕하고 어떻게든 헐뜯고 뭐 그런 걸 내가 계산을 못한 거지. 그런 거 보면은 한국 사회에서는 앞에서 전문가들이 나서서 얘기할 게 아니에요. 어떻게 얘기하든 사람들이 똑똑해서 그 공격하는 논리도 똑똑하게 어떻게든 꼬투리 잘 잡거든. 그래서 그러니까 결과가 이렇게 객관적으로 너무너무 잘 나오는데도 우리나라에서 제일 욕을 많이 먹은 소프트웨어 그 교육자가 됐잖아. 내가 어쩌다 보니까. 이게 지금 유튜브로 이렇게 영상을 만들 수 있으니까 그나마 버티는 거예요. 일반적인 학원이었으면 유튜브를 안 하고 그러면은 그냥 이제 순식간에 공중분해 됐을 거예요. 우리나라 1위 커뮤니티에서 정말 그 막 이력서를 유출한다든지 뭐 이런 일들이 많았잖아. 근데 그러니까 사실 지금 생각해보면 어떻게 그 시기를 내가 견뎌냈지? 그 정말 많은 집단 린치와 그 정말 많은 민원과 엄청나게 지금도 막 민원 많이 갈 거예요. 막 어떻게 저거 허위 가장 광고 같다 못 믿겠다라고. 근데 우리나라에는 사실 고연봉자들이 엄청 많아요. 엄청 많고 잘하는 사람들이 엄청 많습니다. 근데 주변에 없는 거야. 그런 분들 주변에 없는 거야. 어떻게 이런 연봉이 가능하지 신입들이? 가능해요. 시장은 애초에 신입이든 아니든 신경을 안 써. 그런 사람들 어렸을 때부터 못 봐서 그래 본인들이. 이게 보면은 그런 애들 있어요. 고등학생인데 존나 잘하는 애들 있거든. 그런 애들은 기업에서도 되게 잘 데려가요. 21~22살인데 보안 개쩔게 잘하는 애들 있거든. 그런 애들도 되게 비싼 연봉으로 데려가요. 그런 시장을 못 봐서 그래 어렸을 때부터. 그러니까 저는 근데 어렸을 때부터 오래 있다 보니까 그런 걸 많이 봤거든. 그러니까 시장이 이 사람이 학생이건 군 미필이건 뭐건 실력 좋으면 일단은 데려다 쓰는구나. IT 업계는 그렇구나. 실력이었구나. 그거를 이제 빨리 이제 깨달은 거죠. 그리고 제가 그런 사람들을 많이 보면서 관찰을 많이 했어요. 제가 이게 또 MBTI가 나오는데 저 물론 MBTI 별로 그냥 뭐 그런가 보다 했었는데 저랑 좀 비슷한 면이 있어서 제가 INTP T거든요. 그러니까
그 아인슈타인이랑 뭐 빌 게이츠 같은 성향이래요. 같은 그런 계열이래요. 근데 이런 사람들 특징이 INTP가 상대방을 되게 관찰하는데 특화돼 있대요. 근데 내가 그게 맞긴 하거든. 이렇게 딱 나는 그 학생들 볼 때도 되게 관찰을 많이 한단 말이야. 저 친구는 저런 특성이 있네. 그래서 좀 교육에 특화된 것 같긴 해요. 그래서 그 관찰을 기반으로 해서 이 친구는 이렇게 하면 진짜 멋있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개발 실력이랑 면접 때 막 이런 그 여러 가지 하브루타라든지 여러 가지 이렇게 다 컨설팅을 하는 건데, 근데 이렇게 어쨌든 제 감각으로 하는 게 감각으로 이거는 사실 많이 따라하기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너는 이렇게 하는 게 되게 멋있을 거야 이런 거. 너는 연봉 얼마 이상 무조건 받을 수 있어. 내가 하면 거의 100% 된단 말이지. 그러니까 그런 게 이제 왜 그러냐면 이게 관찰을 하는 게 특화가 돼 있다 보니까 이게 사람들이 이렇게 보면 잘하는 사람들 보면 쟤는 저런 게 되게 뛰어나네. 얘는 이럴 때 이것까지 다 기억하네. 기억력이 되게 좋은 개발자구나. 얘는 지금 구조를 다 파악하네. 그렇구나. 그럼 얘는 지금 응용력이 별로 안 좋네. 대신에 기억력이 엄청 좋구나. 이런 걸 보는 거예요. 쟤는 논리적이네. 쟤는 이런 상황에서 얘는 버그 상황을 예측하는데 좀 더 재능이 있구나. 이런 식으로 이렇게 제가 이렇게 사람들 좀 나누는 게 있어요. 딱 보면 그러면 얘는 이런 게 좀 부족할 확률이 높구나. 통계적으로 이제 머릿속에 빅데이터죠. 그걸 기반으로 해서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고 학생들을 이렇게 그 디자인 해나가는 그 특징이 있어요. 제 나름대로의. 그런 것들을 기반으로 해서 이렇게 잘하는 사람들 관찰하다 보면 딱 뻔한 게 보여요. 이 친구는 이렇게 해서 잘하는구나. 그럼 우리 학생들한테 그거를 입혀주는 거죠. 그러니까 딱 보면은 딱 사이즈 나와요. 이런 친구들은 이거 이렇게 돼야 되고, 그리고 이 정도 하면은 IT 업계에서 사장님들이 딱 보고서 얘 뽕에 취하겠다. 얘 진짜 잘하는구나. 놀라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아무래도 제가 옛날부터 그랬잖아요. 옛날에 막 4년 그전도 막 정말 막 10만 조회수 막 게시물 티노바 까는 글 막 이런 거 있고, 막 진짜 막 단톡방 와서 막 테러하고 막 지랄 쇼를 다 할 때 그 사람들이, 그런 애들은 기본적으로 뭐 잘도 모르는데 와가지고 그러는 거야. 그런 거 있잖아요. 누가 어떤 떡밥 던지면 가서 그 사람한테 욕하고 인스타그램 DM 보내가지고 쌍욕하고 막 뭐 사실도 모르고 막 그런 사람들 되게 많잖아. 지금도 그런 사람들 좀 미개한 사람들인데, 어쨌든 그렇게 많이 왔을 때 내가 그랬어. 그래 많이 보이콧 하세요. 보이콧 하세요. 계속 하세요. 왜 보이콧이 되나 보자고 내가. 근데 그랬거든. 근데 보이콧 안 되잖아. 그 회사에서만 안 뽑는 건데, 사실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누구 보이콧하는 그런 수준에 어디서 그 게시글 하나 보고 당사자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그거 판단한 사람들, 사실 그런 사람들은 애초에 회사가 그렇게 좋은 회사인가? 이런 생각이 들었지. 그래서 아무튼 전혀 타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일주일에 평균적으로 한 2개에서 3개 사이를 붙는 게 일반적이고, 그렇게 붙고 거기서 내가 원하는 연봉 이상으로, 막 5,500 부르면 5,500 이상으로 거기서 골라가는 게 일반적이에요. 대부분 한 3개 정도에서 골라가는 게 일반적인데, 그러니까 보이콧해도 보이콧이 안 돼요. IT 업계가 얼마나 야갔는데. IT 업계는 그냥 인간의 본능 그 자체라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먹고 살기 더 힘들어질 거예요. 그러니까 당분간은 이제 다시 시장이 좋아질 거예요. 또 돈을 매년 찍어내는데 인플레이션이 계속 발생을 했는데 이렇게 일시적으로 이제 주식이 떨어진 거지, 사실 실물의 가치가 더 높아졌다는 거잖아.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는 건. 그러면 당연히 이제 다시 실물 쪽으로 다시 돈이 돌겠죠. 근데 그게 언제 어느 정도 떨어져서 그 이후에 이제 회복을 할 것이냐가 문제인데, 어쨌든 저는 그 경제에 있는 전문가가 아니니까 잘 모르지만 이런 걸 많이 봤어요. 10년 단위로 계속 IT 업계가 한 번씩 휘청휘청 했었어요. 그래서 개발자 그래도 지금 엄청 좋아졌지. 옛날에는 정말 사람들이 뭐 저 프로그래머야 그러면 다들 무슨 인사하듯이 힘드시겠어요 막 맨날 이랬거든. 그런 거 생각해 보면은 진짜 많이 좋아졌지. 요새 개발자면 요새 개발자 연봉 세다던데 뭐 이런 얘기도 많이 들려오니까 또 그런 거 보면 또 괜찮거든. 그래서 아무튼 오히려 이런 상황이 생기면은 정말 잘하는 사람들만 잘 살아남을 확률이 높아요. 그런 사람들만 오래 잘 사는 거죠. 그러니까 틴노바의 우수성, 그러니까 너무 많은, 그러니까 우리가 막 엄청 커가지고 많은 졸업생들이 배출해내가지고 뭐 틴노바를 뭐 쉴드 쳐줄 막 그런 사람들이 있는 것도 아니고, 되게 극소수의 사람들만 졸업을 하고 1년에 한 30명, 30명, 많이 졸업하면 40명 이 정도 남짓만 졸업을 하다 보니까 그런 친구들이 이제 갈 수 있는 한계점은 되게 명확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왜냐면 너무 적어.
그러니까 우리가 우수하다는 걸 증명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근데 다만 이제 그냥 통계적으로 보여주니까 그냥 제가 그러니까 인간이 기본적으로 단순해요. 단순해서 그리고 이제 내가 중요한 거에는 디테일을 잡지만 전문가라면 디테일을 잡지만 전문가가 아니면 예를 들면 막 그런 거 있잖아. 내가 만약에 피부가 아토피가 있거나 여드름이 있거나 그런 거 아닌 이상은 사람들이 그 막 그렇게 막 바디 클린저나 아니면은 막 얼굴 닦는 거를 막 엄청 좋은 거 안 쓴단 말이야. 내가 피부가 예민해야 예민하니까 좀 좋은 성분으로 써야 된다 해서 찾아서 쓰는 거지. 안 그러면 빨개지고 뭐 나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가 어떤 특정 부분에 그 크리티컬한 무언가가 없으면 거기에 그렇게 이렇게 디테일을 안 보여줘요. 근데 이제 IT 업계에서는 자기가 채용해야 될 사람들이 괜찮냐 아니냐를 까다롭게 볼 수밖에 없죠. 왜냐면 이제는 개발자 예전에는 막 4-5명씩 투자 다질 때는 4-5명 뽑을 걸 이제는 막 1명 2명밖에 못 뽑으니까 더 꼼꼼하게 보는 거지. 꼼꼼하게 보니까 확실히 더 누가 우수한지 보여지는 거죠. 그래서 공부해야 돼요. 공부해야 돼. 그리고 공부를 하는데 요즘은 이거는 내 얘기가 아니고 많은 이제 그 경제학자부터 또 IT 업계 전문가인 교수님들이 하는 얘기인데 기본적으로 이제 제가 옛날부터 그런 얘기 했죠. 이제는 1차 생산자, 2차 생산자의 논리로 봐야 된다라고 그랬죠. 1차 생산자는 이제 어떤 플랫폼 레벨에서 만든 사람. 옛날에는 게임 엔진까지 직접 만들어서 했거든요. 요즘은 유니티나 어니얼 엔진이나 아니면 좋은 엔진들이 너무 많아. 그리고 엔진을 통해서 만들면 우리가 엔진을 직접 만들고 개발하는 거에 비해서 훨씬 적은 시간에 게임을 출시할 수 있단 말이죠. 이렇게 분업화가 됐어. 그러니까 1차 코어를 개발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개발자로 나뉠 수가 있다는 거죠. 우리는 그런 개발자에서 어떤 분야로 갈 건지 선택을 해야 되는데 대부분은 한 2차 생산자로 갈 거예요. 근데 예를 들어서 2차 생산자로 한다고 그렇게 또 허접한 것도 아니에요. 왜냐하면 2차 생산자는 2차 생산자만이 고민해야 될 것들이 있거든. 그러니까 그 2차 생산자로서의 우리가 충실해야 되는데 지금 그 공부를 하는 사람들 보면 뭔가 이상하게 짬뽕돼 있어. 그러니까 혼재돼 있어. 그러니까 초보자들이 갈피를 못 잡는 거야. 선택과 집중을 못 하니까 결과가 좋을 리가 있나? 결과 안 좋죠. 그렇게 되니까 안타깝게도 좋은 결과가 안 나오죠. 그러니까 노력을 해도 좀 좋은 방향성을 가지고 노력을 해야 되는데 제가 그래서 옛날부터 막 그런 거 많이 주장을 했거든요. 초보 때는 한글 코딩 많이 해보세요. 변수명을 한글로 쓰면서 이 변수는 어떤 의미다라고 한번 깊게 새겨보세요. 이런 식으로 초보 때만큼이라도 좀 내가 자주 사용하는 언어를 사용한다든지 아니면 그 계획 노트 가는 거 쓰는 연습을 한다든지 여러 가지 노하우들을 많은 영상을 통해서 말씀을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안타깝게도 그런 거에 막 되게 안 좋은 의견들도 막 달리기도 하고 뭐 한글을 쓰면 안 된다고 당연히 하는 거 왜? 이유가 뭔데? 한글 변수명에 한글을 안 쓰면 안 되는 이유가 뭔데? 메서드명에 한글명을 쓰면 안 되는 이유가 뭔데? 클래스명에 한글을 쓰면 안 되는 이유가 뭔데? 근데 알게 모르게 다 영어 쓰고 있다? 한국 사람들이. 근데 이런 것들도 막상 해보지도 않았어. 한글 코딩 제대로 해보기는 했어. 근데 제가 초보자한테 되게 효과적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많이 알려줘도 안 해요. 저 사람은 거짓말이고 저 사람은 다 거짓말이고 내가 애들을 소스 짜줘가지고 내가 그렇게까지 능력자인가? 그래 고맙네 좋게 봐줘서. 근데 그 정도는 아니거든요. 내가 교육을 잘하는 거지 내가 개발 쪽에서 정말 미친 듯한 생산력으로 다 만들 수가 없어. 나도 사람이고 아무리 내가 열심히 해도 못할 정도의 양이에요. 우리 도대체 몇 명이 짜야 그런 작품이 나오는 건데. 근데 그런 걸 내가 다 짜줬다고 생각을 하고 막 그런 사람들이 되게 많았단 말이죠. 그러니까 계속 부정하면 계속 부정해봐라. 잘 되나? 열심히 부정하세요. 저를 열심히 부정하시고. 그러니까 초보자가 빠르게 성장해서 갈 수 있는 방향들을 저는 유튜브에서 많이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블로그에도 글을 많이 썼었고. 그래서 당연히 잘 될 수밖에 없는 딱 논리가 있는데 그런 거를 반대로 하니까 쟤는 틀렸을 거라 생각하고 반대로 하니까 잘 될 리가 있나. 그러니까 저를 싫어하는 친구들은 그런 거 잘하니까 평범한 친구들이 잘 되는 거죠. 아무튼 교육이란 걸 하다 보면 참 여러 가지 생각들을 많이 하게 돼요. 그래서 아무튼 요즘 대세는 딱 그거야. 요즘 트렌드는 1차 생산자, 2차 생산자 나누고 그리고 근본 그러니까 내가 시장이 아무리 바뀌어도요.
이제 시장이 아무리 막 새로운 트렌드 요즘 웹3가 대세죠. 웹3 해가지고 막 아무리 블록체인 나오고 해도 결국엔 소켓 통신이랑 암호화기를 기반으로 두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네트워크 기본이랑 암호학을 기반으로 두고 그리고 운영체제에서 동작한다는 이 세 가지 관점의 그 큰 트레이닝만 잘 되면 충분히 훌륭하게 될 수 있지. 그래서 운영체제 공부는 안드로이드 할 때 시키고 그리고 운영 1단계 할 때도 TCP/IP로 소켓 채팅으로 뭐 이렇게 채팅을 만든다든지 아니면 그거와 관련된 실습을 많이 진행을 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운영체제랑 그 다음에 또 네트워크 그리고 암호학 관련해서는 SSL 같은 거를 할 때 간단하게 정도만 보게 하고 그 정도만 돼도 아주 이런 근본 공부가 좀 되면은 블록체인을 봤을 때 이해가 되거든. 그러니까 그런 방식으로 교육을 많이 시켰어요. 근데 이렇게 했을 때 어떤 사람들은 그러잖아요. 선택과 집중을 해야 한다며. 선택과 집중을 하면은 잘해? 그래서 잘하니? 나 그거 묻고 싶더라니까. 뭐 노드.js 하나만 막 보면은 될 것 같아요? 노드.js의 시초 자체, 걔네가 무엇을 롤모델로 갖고 왜 그런 패키지 시스템을 만들어서 조금 더 높은 생산성을 보였을까? 그 앞에 롤모델이 뭔지는 알아?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 보면 잘 몰라요. 웹브라우저도 제대로 보지도 않아. 웹브라우저를 제대로 볼 줄 알아야 잘하는 프론트엔드 개발자가 되는 거고, 백엔드를 알려면 운영체제를 잘 알아야지. 근데 막상 그런 거 잘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그래. 그리고 웹소켓을 알려면 소켓 채팅, 웹소켓 자체가 소켓 채팅에서 나왔는데, 그러니까 소켓 프로그래밍에서 나왔는데, TCP/IP를 먼저 안 다음에 웹소켓을 보면 훨씬 낫죠. 근데 결국에는 팀노바의 방향성은 맞았어요. 결과적으로 이미 증명이 돼버렸어. 근데 이런 상황에도 구직을 잘하는 거면 말 다 한 거지. 근데 이렇게 아무리 전문가가 목이 터져라 얘기를 해도 사람들은 그 사람의 결과로 보지 않아요. 제가 많이 느낀 게 그런 거예요. 나는 내 예전부터 좀 실용주의적인 성격이라서 결과가 잘 나오는 거를 더 신경을 많이 썼거든요. 예를 들면 공기청정기를 사더라도 실제로 예를 들면 뭐 샤오미 같은 그 가성비 같은 것도 좋지만 어떤 헤파 필터 등급이 있으면 초미세먼지라고 하는 거를 더 많이 끌어들인대. 근데 거기에 모터의 성능도 중요하기 때문에 그 모터 성능도 좋으면서 H14 등급 정도 되는 이제 헤파 필터를 가진 그런 공기청정기를 막 쓰고 그랬단 말이에요, 저는. 근데 사람들은 그것보다 이제 메이커를 더 따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태도적인 걸로 상대방을 판단하고 거기에 삼성이니까 이렇게 쓰는 게 많지만 사실은 더 하이엔드 쪽으로 가면 좀 비싸긴 해도 뭐 저는 캐나다 에어피라 막 이런 거 좀 쓰는데 뭐 아니면 IQ 에어라든지 뭐 되게 많단 말이죠, 공기청정기도. 그런 또 하이엔드 시장이 또 있어요. 그것보다 더 비싼 것도 있고. 근데 이제 뭐 비싸다고 무조건 좋은 건 아니지만 그 나름대로 그 논리나 실제 실용성이 있는지를 보고해야 되는데 일단 대중들은 사실은 삼성이나 LG를 먼저 소비를 한다는 거죠. 아무래도 저는 약간 알레르기 천식이 좀 있어가지고 좀 큰일 날 뻔한 적이 몇 번 있다 보니까 이제 그때 이후로는 아무래도 공기청정기를 집에도 한 4-5대 이상을 쓰거든요. 좀 집에서만큼은 조금 이렇게 좀 안전하고 싶어서 그렇게 하는 입장에서를 봤을 때 나랑 일반 사람들이랑 생각하는 게 좀 다르구나. 나랑 비슷한 타입들도 종종 있지만 이게 생각보다는 다르구나 생각을 했죠. 근데 진짜 확실한 그거예요. 연봉이 높으면 삶의 질이 높아져요. 그리고 같은 분야에 있어도 내가 주도하는 개발자, 내가 어디 가서 인정받는 개발자가 되면 그게 진짜 정말 엄청난 축복이에요. 그래서 그런 거 좀 잘 이해하시고 그렇게 되려면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아무리 방법이 조금 아쉽더라도 많이 하는 게 일단 제일 빨라. 많이 하다 보면 시행착오가 있고 그 시행착오로 잘 돌아가 버릇하면 그것도 집중력 향상에 도움이 된단 말이죠. 그래서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쟤는 잘하는 사람들 보면 다 그냥 쟤는 재능충이야 이러면서 헐뜯지 말고 그냥 좀 우리가 다시 나도 재능충이라 남들이 봤을 때 내가 노력 존나 많이 했는데 사람들은 그 사람이 노력한 거 안 보고 그 사람이 뭐 40, 50시간 50시간 100시간 1만 시간을 하는 거 신경도 안 써. 걔네들은 그냥 결과만 좋으면 넌 재능이 좋구나. 나 그런 소리 되게 많이 들었거든. 난 진짜 개고생하면서 올라왔거든. 내가 10년을 했는데도 코딩을 잘 못한 상태에서 신입 개발자 돼서 정말 허둥지둥하면서 맨날 야근하고 내가 정말 힘들게 했는데 10년에도 안 되는 나처럼 재능 없는 사람들한테 사람들이 재능이 있대. 어이없는 거야. 1년도 안 하고 뭐 좆도 안 한 애가. 그걸 학창 시절에 내 친구들이 많이 그랬단 말이야. 너무 짜증나는 거지. 재능이 있어야 코딩을 하는 게 아니란 말이지. 거기에 얼마나 시간을 투자를 했느냐가 핵심이지. 한인타운에서 가는데 맨날 미국 한인타운 가가지고 영어 못하는 애들 보면 한국어만 써요. 영어를 얼마나 썼길래. 영어를 많이 써봐야,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부딪혀봐야, 그리고 곤란한 상황에서 영어를 많이 써보고 나의 생존을 위해서 그 영어를 써본 사람들은 한국의 이태원에 있어도 늘어요. 근데
오히려 그 한인타운 미국 가가지고 영어를 안 쓰는 환경에서 실제로 영어 쓴 횟수가 되게 적은데 그거를 재능충이라 그러면서 너는 외국어 존나 잘하는구나 그렇게 보면 안 된다는 거지. 외국어 하나를 제대로 잘해본 사람들은 그 다음 언어가 쉽거든요. 그 왜 그러냐면 외국어를 하기 위해서 학습 곡선이 어느 정도 있구나. 그거를 몸으로 뼈저리 느낀 사람들이 그 다음 언어도 잘하더라고. 내 주변에 언어 잘하는 사람 보면 그런 얘기를 다 하거든. 첫 번째가 어렵지 두 번째 세 번째부터는 할만하다 이거죠. 왜냐하면 어떻게 했을 때 가장 많이 느는지를 아는 거야. 기본적인 회화를 먼저 공부한 다음에 외국인 친구를 사겨. 그 언어를 쓰는. 그러면서 그 친구들이랑 막 놀고 막 재밌게 놀다 보면 자연스럽게 늘어. 그 친구들 도와주기도 하고. 그런 친구들 더 많아지고 그러다 보면 나는 더 많이 쓰게 되고. 이런 경우 많더라고. 진짜 빨리 느는 애들 보면.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환경을 그렇게 만들어야 되는데 환경도 내가 공부를 어느 정도 해야 만든다고. 그냥 현업에 어떤 막 준비도 안 됐는데 현업 막 가가지고 어떻게든 막 비집고 들어가가지고 막 거기 가면은 성장시켜주세요 선배님들 이러고 있는 애들 보면 어이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왜 공대는 미리 공부하는 분야예요 원래. 원래 공부해야 돼. 근데 왜 회사 가서 성장시켜달래. 성장은 본인이 하는 거지. 회사 안 가도 성장할 사람 다 해요. 그러니까 이게 보면은 돈 받으면 코딩, 돈 받으면서 코딩하면 성장하고 돈 안 받으면 성장 안 해? 이것도 웃기잖아. 그래서 무책임하게 준비 안 된 상태에서 내가 가지 말라고 계속 얘기하는 거거든. 어쩔 수 없어 IT 업계는. IT 업계는 냉정해요. 예를 들면은 내가 사실 그렇잖아요. 기획사에 오디션 보러 가도 가능성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노래라도 부른다든지 춤이라도 좀 출 줄 알아야 가서 오디션을 보는 건데 그런 거 막 대충 해놓고 오디션 그 기획사한테 나 성장시켜주세요 이렇게 말한 거랑 뭐가 달라. 그냥 중국 애들처럼 아빠가 존나 부자여가지고 그 아빠가 그냥 소속사에 투자자로 들어가가지고 그렇게 키워달라지 않는 이상은 누가 그렇게 해줘. 결국엔 돈을 내던지 아니면은 진짜 막 정말 쓰레기 같은 임금을 받으면서 가야 되는데 또 요즘 Z세대들 막 그런 친구들이 그런 거에 그렇게 막 공감을 하는 친구들도 아니거든. 우리 회식도 싫어요. 아무것도 싫어요. 다 싫어요. 우리는 평등해야 돼요. 이러면서 실제로 실력은 평등하지 않은 실력으로 가가지고 그러니까 요새 그런 거에 되게 불편해지는 거야 사람들이. 그러니까 아무튼 뭐 나쁘지 않아. 그러니까 Z세대처럼 하는 거 나쁘진 않은데 그만큼 여러분들이 그 되게 회사에 기여를 해야 그만큼 더 인정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봐봐요. 이게 역으로 생각해 봐야 돼. 다른 애들이 그렇게 예민하고 그렇게 원하는 게 많아. 실력 대비 원하는 게 많고 그리고 남들 잘하는 개발자 보면 너는 재능충이구나. 나는 재능이 없어서 여기까지밖에 못해. 막 이런 식으로 하면서 자기 합리하면서 주말에 존나 놀고 막 이런 식이라고 한다면 나는 주말에 안 놀아. 나는 그때 내 자기 개발에 충분히 쓰는 거야. 그렇게 시간을 쓰는 사람들은 얼마나 쉽게 더 올라가겠어. 그래서 나 이런 얘기 한다니까. 그래서 내가 항상 내 학생들한테 야, 지금 남들 다 그렇게 합리하고 개발 못한 애들 다 그렇게 합리하니까 야, 요새 잘 된 것 같다고. 야, 요새 남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더 하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나도 하루도 안 쉬고 요새 매일 코딩해요. 왜냐면 내가 공부 잘 될 때는 그렇게 몰입해서 하면 훨씬 잘 되거든. 막 어설프게 막 3개월, 4개월 할 때보다 훨씬 잘 되는 거지. 제가 항상 연봉을 높일 수 있었던 이유는 제 노력 때문이거든요. 제 학생들의 연봉을 높일 수 있는 이유도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시장 분석을 한 다음에 그 시장에 맞는 기술을 빠르게 간파해서 학생들과 빠르게 치고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팀노바에서 인공지능이랑 블록체인 쪽 많이 들어가요. 블록체인 쪽 많이 들어가고 팀노바에서 나오는 정도 수준의 블록체인 개발자들이 이렇게 많지가 않다라고 생각해요. 저는 이렇게 학원 졸업생들 중에서. 이제 어쨌든 그거는 이제 참 노력이라는 게 좋은 것 같아요. 뭐 큰 돈을 벌지는 못하지만 저는 그만큼 결과는 최고의 결과를 내고 있기 때문에 그거에 이제 주안점을 두고 한번 좀 열심히 더 해보려고 하고 있어요. 아무튼 우리 서로 좀 열심히 해서 유종의 미를 거두도록 합시다. 그리고 뭔가 잘하고 그러면 남들보다 더 시간을 자유롭게 좀 실용적으로 많이 쓸 수 있어요. 그렇게 해본 적이 없으면 그게 얼마나 더 좋은지를 잘 모르더라고요. 근데 저도 많이 느껴요. 내가 정말 절실하고 힘들 때 그때 정말 열심히 했던 게 지금의 내 위치를 만들었고 지금 이 상황에서도 내가 미래에 더 잘 가르치는 선생님이 되고 싶고 내가 유도한 친구들이 더 잠재 능력을 더 깨워주고 집중력을 더 깨워줄 수 있다면 더 높은 연봉을 받게 할 수 있고 그러면 잠재적으로 그 친구도 좋고 저도 좋은 두 사람 다 행복한
그런 게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요새 제가 좀 너무 이렇게 공부할 게 좀 많아 가지고 좀 코딩이 좀 잘 돼 가지고 제가 영상을 많이 찍지는 못하는데 좀 이해 좀 부탁드리고요. 오늘은 그냥 이렇게 일주일 하나 몰아 가지고 그냥 한번 찍었습니다. 아무튼 오늘 좀 이번에도 또 막 좋은 결과 사실 되게 많아요. 많은데 나중에 좀 몰아서 또 한 번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